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한 아내분을 상담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아내분이 지금 남편 바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. 그런데 그 계획을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안 되는데, 그러면 망하는데, 큰일 나는데 싶은 거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분 유튜브 많이 안 봤구나. 이분 바람난 남편에 대해서 뭘 잘 모르시는구나.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. 참 난감하네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분이 참 똑똑하시고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.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다. 확률이 너무 낮다. 이렇게 얘기를 조목조목 해드리니까 자기 계획을 다 수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고 이제 상담을 마쳤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처음 겪으면요, 이 불륜이라는 게 뭔지, 그리고 바람 피운 내 배우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. 자기 딴에는 다 플랜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겪은 사람들, 전문가가 듣기에는 이거 망하기 딱 좋네 싶은 계획을 자기 혼자 막 세우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하는 건데요. 이거를 잘 못 찾아본 분들은 혼자 이상한 플랜을 세우고 망하기가 쉽다는 거지. 다행히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지 않고 초반에 저랑 상담하시거나 이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실수를 할 확률이 적어지는데 이런 거를 많이 접하지 않으면 나만의 착각 속에 빠져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. 그런데 또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게요. 어떤 단계이든지 내가 그 전에 어떤 뻘짓을 했든 간에 얼마든지 계획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겠죠.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배우자 외도를 당하는 사람들의 순진한 착각 4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.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첫 번째 착각은요, 배우자가 다 놓고 나갈 줄 안다는 것입니다. 이거는 애들 키우는 이제 아내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. 아니, 내가 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나 앞으로 애들 키워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딴 년 좋다고 새 인생 찾으려고 집 버리고 나갈 거면은 다 놓고 나가는 게 맞는 거지.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.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댓글 참 많이 달립니다.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바람 피운 배우자 데리고 사냐. 홀딱 벗겨가지고 재산 명의, 집 명의부터 돌리고 남편 빤스만 입혀서 내보내라. 막 이래요. 아이고,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.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내가 하고 싶어.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나갈 정도의 바람이 난 남편이 나한테 다 주고 갈 리가 있냐는 거예요.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도요, 자기가 번 돈 다 이렇게 배우자 주고 명의도 다 와이프 이름으로 해주고 그런 사람 없어요. 그런데 하물며 밖에 기다리고 있는 여자 있어. 앞으로 새 인생 살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어. 그러면 이혼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애 돌반지라도 갖고 나가는 게 이 바람난 남편이지, 절대 미안하니까, 잘못했으니까, 내 잘못이니까 앞으로 애기 잘 키우라고 다 주고 나가는 남편은 1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. 만약에 이 바람난 남편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해줘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면 곤란해요.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새끼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? 그럴 리가 없는데? 라고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요, 3개월 동안의 숙려기간 있잖아요. 3개월 안에 반드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갑자기 탁 바꿔요. 법원 가기 전날에 말 탁 바꿔. 뭐라 그러냐면요, 야,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내가 번 돈이잖아.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나이 40에 50 가까워지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내가 돈 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집 주고 나가면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사냐? 나는 뭐 노숙자 되냐? 야, 그리고 내가 너한테 기존에 주던 돈 다 생활비 주듯이 주면은 내가 너까지 왜 먹여 살려야 되냐? 야, 양육비 내가 알아보니까 한 120만 원 주면 된다더라. 야, 내가 기존에 너 주듯이 주면은 나 얼마밖에 안 남아.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? 나도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. 야, 너도 나가서 돈 벌어서 양육비는 같이 내야지. 내가 너한테 이혼하기 전이랑 똑같이 생활비 주면은 안 되는 거잖아. 하면서 갑자기 말을 탁 바꾸면서 멀쩡하게 얘기를 한다니까? 그때 가서 아내분들이 당황해가지고, 아니, 이 새끼 말 바꾸는 거 보소. 내가 이혼도장 찍어줬더니 말 바꾸네? 하고서는 막 황당해해요.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그 바람난 남편의 심리라는 거죠. 바람난 남자들은요, 애들에 대한 죄책감도 앞으로 애들에 대한 미래 걱정도 잘 하지 않습니다. 오로지 자기 걱정, 자기 생각밖에 없는 인간이고요.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양심이 있고 애를 많이 사랑해서 다 놓고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도
밖에 있는 상간녀가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아요. 상간녀가 뭐라 그러겠어요? 당신 그렇게 다 주고 맨몸으로 나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? 자기야, 그거 다 주고 나온다고 그 애엄마가 애를 위해서 쓸 것 같아? 나중에 애 크고 나서 그 당신 와이프가 그 돈 가지고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? 막 이러면서 막 부추겨요. 최대한 많이 뜯어갖고 나오라고 부추겨요. 그러니까 이 바람피운 남편은 디폴트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이 와이프를 떼낼 생각밖에 없지, 더 주고 이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더 주고 나가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혼 얘기도 섣불리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요. 아무리 내가 이혼을 빨리 하고 싶어도요, 이거를 입 밖으로 자꾸 내면 낼수록 바람난 남편이 점점 똑똑해집니다. 처음에는 아 그래 다 주고 나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자꾸 아내분이 이혼을 독촉하고 빨리 이혼하자 그러고 너 다 놓고 나가라 그러고 자꾸 이혼 얘기를 들먹이면은 점점 본전 생각이 나면서 똑똑해져요. 나가서 상간녀랑 손붙 들고 이혼 변호사 만나니까 이혼 변호사가 뭐라 그래? 아니 한 6대4, 4 정도만 줘도 이거 와이프한테 많이 떼주는 건데 그걸 뭘 다 주고 나오냐고. 그러지 마시라고. 차라리 소송이라도 걸어가지고 이렇게 정당하게 분할을 받으셔야지. 그거 뭐 미안하다고 다 주고 나오는 게 어딨냐고. 변호사도 또 부추겨.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진짜 바람 피워서 이혼한 자기 친구 중에서도 다 주고 나오는 경우가 없어. 그러니까 이혼 얘기를 하면은 할수록 아내분의 입지가 더 작아지고 이 상황에서 을이 되어버리지, 이혼을 빨리 하고 싶을수록 더 을이 되고 더 협상에서 쥔 카드가 없게 되는 거지. 이혼하자고 닥달을 한다고 해서 이 배우자가, 바람난 배우자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늘 차라리 대화를 하지 마시라. 이혼 얘기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시라. 그럴수록 아내분만 불리하게 이혼하게 된다라고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.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나 가정 지킨다, 나 이혼 절대 안 한다, 상간녀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, 바람난 배우자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혼해줄래? 라고 제안을 먼저 해오게끔 만들어야지, 내가 먼저 다 내놔라, 7 내놔라, 8 내놔라, 절대 그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더라 하는 거죠. 두 번째 착각은요,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정보를 술술술술 줄 안다는 겁니다. 정말 배우자 외에도 처음 겪은 분들이 이 실수 정말 많이 해요. 내가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아는 거예요.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추궁하면 술술 불 줄 아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상간자가 누군지 몰라. 야, 걔 누구야? 그런다고 얘기하겠냐고.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. 물어본다고 답하겠냐고.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술술술술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을 이야기하겠냐고요. 이 바람 피운 사람은요, 정말 악귀에 씌인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랑 영 멀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. 아니,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 덩어리인데 그런 불륜한 사람이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겠냐고. 이 바람 피운 사람의 제1 목표는요, 안 걸리는 거고요. 제2의 목표는 상간자를 두둔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 목표가 뚜렷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절대 진실이 나오지 않더라. 그러니까 증거를 찾더라도 내가 찾아야 되고, 정보를 캐더라도 내가 뒤에서 캐야 되고,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고 묻지 말고 오히려 내 계획을 이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내가 이 상황을 조종을 해야 되는 건데, 자꾸 정보 내놔라, 증거 내놔라, 앞으로 네 계획이 뭐냐 물어보고 대화랍시고 할수록 오히려 미궁에 빠지고 나만 더 이상한 사람 되더라. 그러니까 차라리 대화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은요, 상간자 배우자가 내 편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.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나 하여튼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. 이게 도저히 내가 이거를 덤벼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입장인 저 상간자 배우자, 상간녀의 남편 또는 상간남의 와이프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저 사람이랑 내가 공조를 해가지고 각자 배우자 단둘이 딱 하고 증거도 막 같이 잡고 서로 막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좀 해결을 같이 해보자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이 상간자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도 정말 신중해야 되고 많이 조사를 하고, 내가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나서 도저히 안 될 때 그거를 탁 해야지, 너무 섣부르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, 왜냐면요, 이 상간자 배우자도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해요. 이 상간자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지는 사실 같이 뭔가를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.
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정말 황당한 게 있는데요. 어떤 아내분이 이제 상간녀를 박살도 내고 소송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, 저 상간녀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저 상간녀가 기고만장한 게 내가 전혀 남편한테 안 알려가지고 내가 그것도 못 알릴 줄 알고 지금 나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정보를 찾아가지고 상간녀 남편을 딱 만난 거예요. 만나서 증거를 막 보여주면서 당신 와이프가 이러고 다니는데 알고는 있었냐, 이거 어떡하냐, 막 이렇게 폭로를 했어. 그러면 이제 상간녀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면서 자기 와이프 두들겨 패고 막 내 남편 조져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야.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다고. 그런데 자기는 와이프가 이러고 다니는 거 원래도 알고 있었고, 이 남자가 처음도 아니고, 자기는 그냥 가정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이 아내분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래요. 님도 그냥 남편 놀게 냅두고 저랑 같이 골프나 치러 놀러 다녀요. 이 지랄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띠용, 이 새끼 뭐야, 이 집구석이 무슨 집구석이야 이거, 황당해가지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죠. 이렇게 이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가장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, 이제 우리가 딱 상간자 배우자에게 딱 알렸어. 오히려 나한테 지랄을 떠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상간녀 남편들이 또 이런 경우가 많은데, 어떤 거냐면요, 우리 집 어떻게 알고 왔냐고, 내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, 이거 개인정보 털린 거 아니냐면서 막 형사고소한다고 지랄지랄 하면서, 앞으로 우리 마누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, 우리 집에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, 당신 남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내 와이프, 내 가정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으라고, 오히려 지 마누라를 두둔하고 감싸면서 나한테 지랄을 한다.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상간자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알리면 오히려 정말 최악의 경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혼해버려가지고 저 낙동강 오리알 된 상간자가 내 배우자한테 붙는 경우도 있고요.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자 배우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더라 하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 착각은요, 모르는 척하고 기다리면 돌아올 줄 안다는 겁니다. 요즘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가끔, 제가 이제는 증거 잡는 방법도 다 막히고, 증거 잡으려면 저도 이거에 자꾸 매달려서 신경 쓰고 의심하고 하는 게, 내가 몸이 너무 많이 상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. 나 그냥 저것들 붙어먹든지 말든지 그냥 좀 냅두고 건강 좀 챙기면서, 그냥 어차피 이 사람이 생활비는 주니까, 이 사람이 뭐 집을 나간 건 아니니까, 이혼하자고 덤비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냅두고 내 인생 살면서 애들이나 좀 챙기고 싶다,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한 생각입니다. 왜냐면요, 내가 가정을 지킨다고, 나 힐링한다고, 내 심리치료 받으면서 막 밥이나 열심히 해먹으면서 가정을 지킨답시고 보내는 시간 동안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. 이것들은 그동안에 점점 더 깊어지고요. 분류는 권태기도 없습니다. 둘이 싸울 일도 없어요. 맨날 둘이 붙어가지고 섹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는데 싸울 일이 있어? 둘이 헤어질 일이 없어. 만약에 싸움을 하더라도 사랑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붙는 거지 헤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니들 붙어먹든지 말든지 니들이 뭐 100년애로 하겠냐, 돌아오겠지 하고서는 가만히 있는 동안에 이것들은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미래를 약속하게 되고 막 가정을 버리고 오라고 꼬시고 하면서 가정이 깨질 확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간자나 배우자를 대적할 기운이 없는 분들은요, 그래요,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막 일을 벌리고 할 에너지가 없으면 당분간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기는 하는데, 뒤로는 열심히 증거도 찾고 상간자 정보도 캐고 뒤로는 뭔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. 손 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맞고 나중에는 내 가정을 지키려고 방어할 재료조차 없게 된다. 최소한 증거는 있어야지. 저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서 내 가정을 버리려고 한다고 누구한테 하소연이라도 하지. 증거가 없으면 결국은 나만 미친년 되고 가정 깨지고 그때 가서 증거 잡아야 봐야 후회만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우리 이 배우자 외도를 당하는 분들은요, 선량한 일반인들의 정서를 갖고 있어요.
그런데 이 바람 피운 사람들도 똑같이 선량한 그런 일반적인 시민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, 바람난 사람들은 정말 악기가 씌인 거나 다름없다. 저런 악독한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나만 선량하고 순진해서는 뒤통수 맞는 것밖에 없다. 나도 똑같이 악해질 필요도 있고 내가 더 무장을 해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지, 나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량하게 대해가지고는 저 악에게 잡아먹힌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더 연대하고 더 서로 소통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기운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정말 수만 명이 모여 있거든요.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. 그러니까 이 집단지성의 힘이 있는 거죠. 카페로 들어오셔서 서로의 사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참교육 시켜주면서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